안녕하세요, 계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둥근붓 서체를 함께 연습해 볼 거예요. 수업 전에 자료를 먼저 인쇄해 주세요. 제가 설명란에 PDF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 자료는 제가 수업할 때 쓰려고 직접 만든 자료인데요. 둥근붓 서체를 따라 쓸 수 있는 자료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 자씩 연습해 보시고 서체의 규칙을 익혀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서체의 이름은 둥근붓 서체입니다. POP 예쁜 글씨 서체 중 하나예요. POP를 할 때 납작붓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둥근붓으로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붓펜으로 이걸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 서체는 규칙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살짝 기울기를 주어서 써주시면 좋아요. 세로획도 같이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은 기역, 니은, 디귿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형태만 굵기 조절을 잘 해서 연습해 주시면 나머지 자음들은 좀 더 쉽게 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음만 먼저 연습을 해볼 건데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면 자음, 모음, 받침이 이렇게 크기 순으로 되거든요. 이제 뒤쪽에 가면 받침까지 연습을 해볼 건데 자음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모음, 받침이 가장 작은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살짝 기울기를 주어서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붓펜으로 한 자씩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저는 쿠레타케 25호 붓펜을 사용했습니다. 인쇄가 좀 크게 돼서 큰 글씨를 쓰기에는 호수가 좀 높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눌렀다가 가늘게, 지그시 눌렀다가 가늘게 마무리를 해주는 연습을 미리 해주세요. 붓펜을 지그시 눌러서 아래쪽으로 그으면서 동그랗게 돌리면서 힘을 빼고 가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니은도 같은 식으로 해주시고요. 디귿은 직선을 먼저 그은 뒤에 아래쪽에 니은을 굵기 조절해서 붙여주시고 리을을 기역을 짧게 가운데 가는 선 아래쪽에 니은을 짧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미음은 니은을 먼저 써주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선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비읍도 마찬가지로 니은을 하시고 가로획, 세로획을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시옷은 굵은 선, 가는 선 이렇게 굵기 차이가 나도록 해주시고요. 이응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나눠서 동그랗게 굵기 조절을 해서 써보세요. 지읒과 치읒은 기역의 형태를 쓰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역을 조금 더 각을 줘서 써보시고 옆에 살짝 짧은 선을 붙여주시고요. 키읔도 마찬가지예요. 티읕은 디귿을 쓰시고 가운데 가는 선, 피읍은 이렇게 가운데 세로선만 좀 가늘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히읗은 이렇게 위에 직선에다가 아래쪽 동그라미 원을 붙여서 써주세요. 그리고 획을 띄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좀 깔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둥근붓 서체는 자음의 모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자음에 모음을 한번 붙여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 아 모음을 붙여서 써볼 건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를 줬으니까 세로 모음도 같이 기울여 주시고 제가 모음이 자음보다 더 작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높이를 차이를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조금 남도록
살짝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형태로 글씨를 써주시면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납니다. 아래쪽에 제가 조금 연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에 붓펜으로 따라 써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연습장에 혼자서 꼭 써보셔야 돼요. 자음은 앞에서 연습했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굵게 시작해서 가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모음도 이렇게 굵기를 좀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세로획을 조금 두껍게 쓰고 가로획은 조금 가늘게 써보았어요. 이렇게 모음이 조금 더 작게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음과 거의 같은 크기에서 살짝 작게 해주시면 돼요. 굵기 조절도 신경 써야 되고 서체 모양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모음이 또 이렇게 평상시에 글씨 쓰는 것처럼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모음만 좀 짧게 해주셔도 이 둥근붓 서체의 느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제 모음을 꼭 자음보다 살짝 짧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피읍과 아도 붙여서 써주시고 하까지 모음과 함께 둥근붓 서체를 써보았습니다. 여기서 쓸 때 주의하실 점이 자음과 모음의 간격이에요. 이렇게 따라 쓰실 때는 그냥 간격을 이렇게 붙여서 잘 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쓰실 때 이때 최대한 자음과 모음의 간격을 붙여서 써주세요. 이렇게 뚝 띄어서 간격이 너무 많이 남게 써주시면 나중에 이제 뭐 한자씩 쓸 때는 잘 눈에 안 보이더라도 문장이나 짧은 글귀를 쓸 때 이렇게 점점 벌어지면서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주의해서 써주세요. 이번에는 모음을 한번 붙여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가로 모음을 여러 가지 붙여서 써볼 거예요. 모음도 앞에서 아 모음을 붙였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로선은 조금 가늘게, 세로선은 굵게 써보았고요. 이걸 반대로 써주셔도 돼요. 세로선을 가늘게, 가로선을 굵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굵기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굵기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써주셔야 조금 더 캘리그라피 같은 느낌이 나고 좀 더 글씨가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글씨 안에서 굵기 조절은 꼭 해주세요. 커 이렇게 써주시고 터는 이 가운데를 너무 이제 길게 해버리면 서로 붙어버리잖아요. 살짝 간격을 두고 써주세요. 퍼, 허까지 이렇게 모음을 붙여서 함께 써보았고요. 이번에는 가로 모음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로 모음도 이제 자음보다 모음을 좀 짧게 써주세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좁아지는 형태고 이렇게 위에 자음과 같은 기울기로 써주시면 좋겠죠?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다르게 해버리면 좀 어색한 느낌이 드니까 기울기 맞춰주시고 이렇게 자음보다 짧게 써주세요. 디귿에 이렇게 오를 세로획만 기울여 주시면 되거든요. 가로획은 똑바로 써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요를 붙여보겠습니다. 요는 이렇게 세로획이 가운데로 살짝 모아지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세로 모음이 붙는 거랑 가로 모음이 붙는 자음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죠? 가로 모음이 붙을 때는 자음을 조금 짧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쇼도 써보았고, 이번에는 우를 붙여볼게요. 주, 이렇게 양쪽 사이에 이렇게 모음을 넣어서 써주세요. 큐, 얘는 으 모음을 붙여서 트, 이렇게 흑까지 가로 모음을 붙여서 함께 써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역부터 히읗까지 자음에 이중 모음을 붙여본 형태인데요. 이중 모음을 쓰실 때도 모음 안에서 굵기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자료는 함께 올려놓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쓰시면서 혼자 연습을 해보세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천천히 연습을 해주시고요. 저랑은 받침을 넣어서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둥근붓 서체에는 받침이 가장 작은 형태로 들어간다고 했죠? 자음과 받침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초성을 가장 크게 쓰고 이제 중성 모음을 초성보다 작게 쓰고 받침은 그 사이에 작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받침까지 완전체를 써보니 귀여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 둥근붓 서체는 귀여운 느낌의 글귀, 따뜻한 느낌의 그런 문장들에 잘 어울리는 서체입니다. 이렇게 기역, 이제 아를 짧게 써주시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기역을 작게 붙여서, 그리고 니은도 마찬가지고요. 디귿도 다를 써주시고요. 이제 디귿 받침을 붙여볼게요. 이번에는 리을에는 리을 받침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받침이 들어가야 되니까 모음은 좀 더 받침이 들어갈 자리를 남겨놓고 짧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자음 모음 사이에 받침까지 붙여서 써보시고요. 이렇게 시옷에는 시옷 받침, 이응 받침을 붙여서 영을 써보았어요. 이번에는 조아해 할 때 조에다가 히읗 받침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 콩에다가 이응 받침 붙여서 콩. 이제 여러분들이 자음과 모음, 받침의 규칙을 익히셨으니 여러 가지 단어를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받침이 2개가 들어가는 글씨도 많죠. 이렇게 2개를 한꺼번에 쓰실 때는 크기 조절을 좀 더 해서 이렇게 작게 붙여주세요. 한글은 이렇게 자음과 모음, 받침까지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2000자가 넘는다고 해요. 그 많은 글자들을 다 써볼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규칙만 익히시면 어떤 단어든지 쓰실 수 있으세요. 받침이 들어가는 글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음과 모음, 받침까지 이렇게 공간이 남지 않게 써주시면 좋고요. 하나로 모아서 써주세요. 캘리그라피에서는 이 공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모아서 한 덩어리로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둥근붓 서체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혼자 한자로 된 단어를 써보세요. 산, 별, 달, 물 같은 이런 단어들을 익히면서 이 규칙을 본인 걸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둥근붓 서체로 단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연습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